안녕하세요.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배웠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하이브리드 앱이 뭔지, 네이티브 앱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혼동이 있었는데, 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많이 하신다는 내용을 듣고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하이브리드 앱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 PWA, 프로그레시브 웹 앱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 저도 이런 방향으로 어떤 앱을 좀 새로 하나의 축으로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요즘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못 들어보셨다면은 아주 핫한 트렌드에 잠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많은 앱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앱, 그리고 거기서 좀 발전된 프로그레시브 웹 앱, 이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진짜 설치도 안 하고 직접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든지 데스크탑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실제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기대되시나요? 그러시면은 자,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소개하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로 된 자료, 구글에서 한글로 된 자료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 웹 앱을 만드는 거기서 과제 중에서 프로그레시브 웹 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소개라고 나오죠. 프로그레시브 웹 앱은 웹의 장점과 앱의 장점을 결합한 환경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정말 아주 좋은 내용만 있나 한번 볼까요? 이것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탭을 맨 처음 방문할 때 유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방문을 해야 돼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나온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스토어, 우리가 앱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면,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 30% 정도 되는 수수료를 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치거나 어떤 조금 약간의 변경만 있어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3개월씩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이너 업데이트 할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 없이도, 그러니까 어떤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자 앱과 관계를 점진적으로 쌓아갈수록 성능이 더욱 강력합니다. 그렇죠. 변화되는 것도 있으면은 요즘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하더라도 여러 가지 UI라든지 몇 가지 기능들을 파라미터로 업데이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웹은 아주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로직이라든지 어떤 기능들을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앱의 장점을 결합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웹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네트워크 성능을 많이 타죠. 그래서 웹에서는 매번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리프레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죠. 근데 이게 뒤에 설명하는 서비스 워커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로컬에다가 어떤 이런 그 파일들을 캐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처럼 네트워크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심지어는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푸시 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모바일 폰에서 홈 아이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크로스 플랫폼, 우리가 얘기하는 크로스 플랫폼의 굉장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아이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 뿐만 아니고 PC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이 크게 틀리니까 리스폰시브를 해갖고 이제 대응형 화면을 구성하죠.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래서 이제 특징을 잠깐 보면은 프로그레시브하다, 이제 점진적인 개선을 하므로 브라우저와 상관없이 이제 모든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 꼭 자바스크립트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에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반응형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데스크탑이랑 모바일이랑 태블릿 같이 이렇게 크기가 다른 UI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바꿔줍니다. 편하게 바꿔주죠. 그 다음에 앱과 유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앱셀 모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앱 스타일을 갖고 간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설치하면 진짜 앱처럼 동작해요. 위에 주소창도 없이 이렇게 동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 워커가 항상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한다.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버그 패치를 할 때 별도의 다운로드를 안 하고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안전하죠. HTTPS를 통해서 하면 스누핑이라든지 이제 컨텐츠의 변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웹앱 같은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식별되기 때문에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제 그 검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이제 유입이 가능한. 그 다음에 푸시 알림을 통해서 이제 재참여가 가능하다. 아주 좋은 장점이죠. 이제 푸시 이제 웹에다 알림 기능을 이용해 갖고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중요하죠. 앱스토어에서 씨름할 필요 없어요. 앱스토어 여러분들 등록해 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애플의 앱스토어는 굉장히 보수적. 사용자가 굳이 일부러 그 앱스토어를 방문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뭐 비용이라든지 개발자 측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한번 이 앱 괜찮네 하다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다운로드하고 네트워크도 자기 돈 내갖고 이제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URL을 통해서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이런 앱을 준다. 그럼 URL 주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런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페리퍼럴, 그러니까 GPS라든지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블루투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런 장비들과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앱 같은 경우는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버스의 위치를 트래킹하는 것들의 앱,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에 설치하는 앱 같은 경우는 아직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든지 아이오닉이라든지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의 미완성도도 있지만 일단 그건 네이티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리화면에 이제 사용자 화면들 같은 경우 앱 같은 경우를 이런 걸로 프로그레시브 웹앱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가이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프로그레시브 웹앱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네요. 프로그레시브 웹앱은 프랜시스 베리만이라는 분이 이제 웹사이트의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분 남편분의 알렉스 러셀뿐만 아니고 구글에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이거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애플은 초창기에는 밑에 나오지만은 약간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서비스 워커를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이 서비스 워커거든요. 밑에서 뒤에서 막 이걸 돌려주는 놈이에요. 워커 일하는 놈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애플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애플의 타블릿에서 또는 폰에서 어떻게 PWA 앱을 설치해서 마치 앱처럼 사용하는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모질라 오페라, 뭐 삼성도 구했고 구글도 다 합류해서 다 됩니다. 이 얘기는 모든 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PC의 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그다음 리눅스에 있는 데스크탑에서도 한번 개발하면 그걸 프로그레시브 웹으로 하면 그걸 갖고 모바일 폰이라든지 여러 모바일 폰이라든지 아니면은 PC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해가 있어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여기서 잘 설명했어요. PWA를 구축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된다. 저는 사용합니다.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정확히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 서브셋인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액트라든지 아니면 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WA를 구축하려면 싱글 페이지 앱으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오닉이 싱글 페이지 앱을 이제 사용해주고 있지만 역시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PWA는 오직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는 앱으로만 의미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앱처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폰에서.
심지어는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웹브라우저에 쓸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L2 홈페이지 뭐 이런 식의 버튼을 누르거나 이걸 자동적으로 몇 번 후에 사용자에게 물어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설치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PC 같은 데서는 설치를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오직 모바일에만 유용한 건 아니다. PC의 데스크탑, 요즘 같은 크로스 플랫폼, 저번에 말씀드린 크로스 플랫폼의 니즈에 의해 갖고 한 번 개발해서 여러 개의 사이트에서 쓰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쓰는데 하는 측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PWA는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것이다. 구글이 열심히 밀어주고 있지만 요즘에는 애플도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대세니까요. 자, 그러면 이까지 좀 알아보고 이 PWA를 설명하는 어떤 그 아이오닉, 저는 이제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를 주로 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아이오닉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왜냐하면 아이오닉을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PWA를 역시 열심히 또 밀어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닉뿐만 아니고 리액터라든지 뷰 같은 요즘 또 다른 핫한 또 프레임워크에서도 열심히 이걸 밀어주고 있죠. 보면 여기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낚시질이죠. 누가 많이 쓰고 있느냐? 스타벅스도 쓰고요. 와, 이런데 뭐 트위터, 그 다음에 포브스 같은 데서 쓴다고요. 정말 잘 쓴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앱을 안 깔아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바로 앱스토어 가서 뭐 10메가나 20메가나 뭐 몇 메가의 다운을 자기 그 파일 다운을 설치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L2 홈페이지 뭐 이런 버튼을 이용하면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에 버튼을 만들어서 마치 앱처럼 동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라고요. 요거에 대한 정리한 내용, 그 어떤 화이트 페이퍼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볼게요. 그 분석 기관이죠. 거기서 가트너에서 얘기하기를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약 50%의 그 일반적인 유즈, general purpose의 consumer facing mobile 앱이 PWA로 바뀐다. 굉장히 좋네요. 근데 여기서 참조해야 될 게 있어요.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전제를 달았어요. general purpose.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크리티컬한 디바이스의 GPS나 GPS 쓰는 경우도 할 수 있어요. GPS나 또는 로컬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디바이스에 뭐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들 막 통제해야 되는 거는 네이티브를 쓰는 걸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억지로 구현할 수 있으나 퍼포먼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onsumer facing the mobile app,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쓰는 거는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버스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육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네이티브 앱을 사용하는 것도 퍼포먼스 측면에서 좋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쇼핑몰이라든지 교육 사이트 같은 경우는 PWA로 충분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걸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PWA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진짜로 PWA 사이트를 제가 방문할게요. 제 웹사이트가 그렇게 됐다고 했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먼저 PWA 앱을 데스크탑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을 통해 들어와갖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들도 보입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PWA를 설치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주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주의할 게 보시면 밑에 보면은 add 파이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홈 스크린에 하겠느냐, 설치하겠냐. 이게 바로 웹사이트를 들어왔는데 PWA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웹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이걸 눌러주면 이제 파이클라우드라고 해서 이게 그 홈 스크린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하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주소창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여기서 직접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돼서 아까와 같이 동일한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이제 폰의 화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반응형 화면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제 아이패드에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URL을 갖고 방문을 하겠어요. 동일한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브라우저에서 여기 보면은 홈 스크린에 추가하는 메뉴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그 Add to Home Screen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다 이름을 뭐 이렇게 준 대로 그대로 해서 add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클라우드라고 이제 해서 앱 버튼이 생겨요. 진짜 앱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정말 앱처럼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왔죠? 아까 동일한 앱이 이제 실행이 되죠. 물론 화면 크기에 맞게 실행이 되고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앱도 앱처럼 그 프로그레시브 앱을 써 다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PWA 이제 이론적인 내용도 배웠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보고 하니까 이게 쏙쏙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제 핫한 트렌드고 앱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가트너가 앞으로 2020년까지 50%의 앱이 그렇게 된다고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기술이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익혀두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아이오닉 4가 지금 RC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식 버전 곧 나올 겁니다. 내년 초에 나오면은 제가 그 PWA의 사이트를 정말 쇼핑몰을 만드는 거 한번 도전해보고 그 강의를 일부는 유튜브에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뎁스 있는 내용들은 제 크루에프로 웹사이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힘내도록 요즘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셔갖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더 힘내서 좋은 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PWA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이브리드 앱 배웠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